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크루즈를 고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예산 그리고 지역 어디인지 좀 궁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 예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를 고르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언제 출발 가능하시냐? 두 번째로 출발하시는 지역. 가끔가다 한국이 아닌 분들도 있고 인천이 아니라 부산인 경우도 있고 제주도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몇 명이 가시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냐? 그리고 어떤 객실 타입을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항상 발코니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스위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인사이드나 오션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객실 수가 어떻게 되느냐. 4인인 경우에 객실 하나 주무시려고 그럴 때는 왜 그런지도 제가 여쭤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2인1실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고 싶으신지, 그래서 반드시 포함했으면 하는 기항지도 여쭤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로마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만약에 나는 200만 원으로 지중해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맞지 않거든요. 200만 원으로는 지중해 갈 수 없으니까. 저는 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시아를 가고 싶으시면 저희가 뭐 스위트 캐빈이거나 아니면 좀 더 럭셔리한 크루즈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실 물어보는 것이 과거에 크루즈를 타보셨나요? 영어나 다른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신가요? 이런 걸 여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구하기가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지역별로, 시기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은 시즌에 따라 그리고 선사 등급에 따라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사를 할지라도 그 선사의 크루즈, 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만든 배는 아니면 좀 더 큰 배, 그런 건 좀 더 금액이 나갈 수 있고 좀 오래된 배들은 의외로 금액이 싸거나 아니면 의외로 정말 비쌀 수도 있어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얄에서 만든 배잖아요. 다른 로열 캐리비언의 배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제공하는 내용들이 많거나 시설들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컨셉을 좀 잡아드리면 저가형 선사는 하루에 50에서 70달러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스탠다드 크루즈들은 하루에 100에서 한 300달러 정도 사이입니다. 럭셔리, 프리미엄 이상급들은 600달러에서 1박에 1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7박 8일 크루즈를 간다. 저가형을 타면은 약 한 400에서 500달러 사이, 그리고 스탠다드는 약 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 럭셔리 선사는 약 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편차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좋아질수록 배에 따라서 등급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럭셔리 선사인데 7박 8일에 3000달러대가 나왔다. 그거는 정말 타볼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선사에서 2000달러대를 타는 것보다 기항지 투어나 주류나 아니면은 뭐 스페셜티 다이닝 여러 가지 뭐 버틀러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게 다 포함된다라 그랬을 때는 사실은 스탠다드에서 2000달러짜리를 타는 것보다 럭셔리에서 3000달러짜리대를 타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의 퀄리티도 많이 차이가 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예약하시고 물어보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크루즈가 평균 7박 8일 정도 아니면 뭐 9박 10일 정도 크루즈를 타게 되는데, 지중해는 4월에서 11월 사이가 가장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원래 크루즈가 없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에 크루즈가 없는 건 아니고 MSC 선사에서, 아무래도 MSC가 유럽 선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항을 좀 하기는 해요.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지중해 크루즈를 타러 간다 그럼 정말 싼 금액에 가실 수 있어요. 겨울에 간다라 그랬을 때는 항공편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캐빈이. 발코니를 간다라 그랬을 때는 한 230에서 3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1월에서 3월 사이에 내가 지중해를 반드시 가고 싶 그랬을 땐 200에서 300 사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들은 호텔, 뭐 이동교통편, 선상 팁, 뭐 항공 이런 걸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포함된 거는 기항지나
뭐 개인 경비 같은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경비는 내가 얼마나 사느냐잖아요. 기항지 투어는 보통 기항지당 100에서 150달러 정도 사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거기 내려가지고 좀 맛있는 걸 사 먹는다, 아니면 내가 유명한 유적지를 갔다 온다, 관광지를 갔다 온다, 이럴 경우에는 입장료도 들어가고 택시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뭐 그럴 때는 1인당 보통 평균적으로 100달러 정도 잡습니다. 좀 더 입장료나 이런 데 비싼 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150달러 정도 예상을 합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들어가는데, 많이 안 쓰시는 분들, 제가 뭐 기항지 투어 할 때 항상 그런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칸에 내렸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딱히 그렇게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다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서 뭐 점심을 사 먹는다, 뭐 이 정도가 된다면은 식사비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정말 싼 거 먹으면 뭐 한 1, 2만 원 정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뭐 코스요리를 좀 먹으면은 1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밥 안 먹으면 0원, 공짜예요. 그러면 그냥 크루즈로 돌아오면 됩니다. 크루즈에서 점심 먹어도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항지에서 몇 번 내리고 탈 수 있나요? 한 번 내리고 한 번만 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기력이 닿는 대로 내렸다 탈다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타서 점심 먹고 다시 내려가지고 구경하다가 저녁 먹으러 타고 탑승하고 떠나도 돼요. 기항지에서 반드시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닌 거, 하지만 그 기항지에서 현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여행의 묘미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즐기실 수 있겠죠.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점심은 사 먹잖아요, 직장인분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은 개인 경비나 기항지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마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항지를 5군데 들린다, 그럼 10만 원씩 하면 50만 원인데 20만 원씩 하면은 뭐 10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선 좀 안 쓰고 여기선 쓸 것 같아. 그럼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중해 크루즈는 4월에서 11월 사이가 가장 많은 배들이 있고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가형은 여전히 좀 싸요. 가장 싸게 인사이드 캐빈으로 갈 수 있는 게 85만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약 한 14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사이 해요, 저가형이. 그러면 항공이랑 뭐 호텔, 이동, 교통편 다 포함했다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가 인사이드 캐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발코니로 가면은 한 270에서 4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저가형이 아니라 스탠다드형으로 좀 탄다라 그랬을 경우에는 뭐 호텔, 이동교통편, 항공 포함해서 인사이드 캐빈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발코니는 400에서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항지 투어 포함하면은 뭐 인사이드 가면은 350에서, 발코니로 가면은 최대 한 65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50만 원 그러면은 거의 제가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코니도 저렴하게 가면은 400에서 450만 원이면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1인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크루즈 다음으로 많이 찾으시는 일정이 알래스카 크루즈 일정입니다. 알래스카는 자연경관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러 많이 갑니다. 다만 4월, 5월, 10월에는 야생 동물을 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알래스카 지역에 가면은 배를 타고 고래 보러 많이 가거든요. 험백 웨일이, 혹동고래라고 하죠. 그 험백 웨일들이 이렇게 플립하는 거, 이렇게 뒤집는 거, 꼬리 이렇게 싹 나와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건데, 그거 보러 많이 갑니다. 9월 중순부터는 그 험백 웨일들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극으로 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월 중순 이후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탄다 그러면은 고래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가 6월, 7월이 제일 비싸고요, 크루즈로는. 왜냐면 뭐 연어들이 올라와서 연어잡이 하는 것을 기항지 투어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뭐 그때는 연어 잡으러 올라온 곰들도 좀 구경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사실 항공도 좀 많이 비싸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넘어갈 때, 우리나라는 8월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는 항공 금액이 200만 원을 훨씬 넘어가기도 합니다. 알래스카를 여행하기에 6월에서 8월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알래스카의 가장 따뜻하고 가장 구경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 알래스카는 한 가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기항지 투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일단 평균적인 금액을 좀 말씀드리면, 저가형 크루즈는 항공, 호텔, 이동교통편을 포함했을 때 금액이 인사이드 캐빈은 250만 원 정도 하고, 발코니 캐빈은 400에서 550만 원 정도 토탈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 크루즈는 160에서 200만 원 사이고요, 성수기는 약 한 2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발코니 객실은 280에서 330만 원 정도 사이 하는데, 성수기에는 무려 52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항공, 호텔, 이동, 교통편을 다 포함한다라 그랬을 때 인사이드 객실은 260에서 한 460 정도 사이, 발코니 객실은 380에서 58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성수기에는 무려 8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공 금액이 200만 원은 훨씬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크루즈도 그 기간에는 비싸다 그랬죠. 여전히 여기에서 기항지 투어를 포함해야 됩니다. 럭셔리 크루즈는
$3,600에서 $6,000 사이 정도 하는데, 크루즈가 그러면 약 한 530만 원에서 한 870만 원 정도 사이 하는 거죠. 항공, 호텔, 이동교통편에 포함하면 쌀 때는 630만 원에서 비쌀 때는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4월하고 10월이 싸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6, 7, 8월 달이 비싼데 4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럭셔리 크루즈로 가는 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혹동굴에 험백 웨일은 못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럭셔리 크루즈를 탔을 때는 기항지 투어도 포함이고요. 주류도 포함이고 와이파이, 버틀러, 그리고 유료 레스토랑, 스페셜티 다이닝이라고 해서 그것도 포함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내가 스탠다드 크루즈나 저가형 크루즈로 850만 원 내는 것보다 럭셔리 크루즈로 600만 원대에 탈 수 있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저가형 크루즈와 럭셔리 크루즈의 차이점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객실 크기입니다. 보통 럭셔리 크루즈에서 가장 작은 방은 저가형 크루즈에서의 일반 발코니 객실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알래스카를 가는데 550만 원을 내고서 귀향지 투어도 여전히 돈을 내야 된다면 귀향지 투어가 다 포함된 럭셔리 크루즈를 타고 650만 원 정도 내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는 거죠. 항공과 이동교통편, 호텔들 다 포함했을 때. 자,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쓰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저가형을 타는 거, 스탠다드를 타는 것보다 럭셔리 크루즈를 좋은 시기에 타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한국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시아를 제외하면 그 다음이 바로 카리브해입니다. 미국에서 타는 크루즈인데요. 크루즈의 본 고장이 바로 마이애미예요. 마이애미에 정말 많은 크루즈 선사의 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장점이라면 거의 연중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미국이 방학인 6월, 7월 달에는 좀 금액이 올라가긴 하는데 항공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6월, 7월, 8월 달에는 사실 어디를 가나 다 성수기일 수 있겠지만 카리브해는 2월에서 4월 달에 가는 게 가장 유리하고 저렴합니다. 카리브해 6월에서 8월 달에는 왜 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이모님께서 올랜도에 사시는데 그 더운 여름에 왜 올라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크루즈도 그때는 비싸다고. 네, 그래서 2월에서 4월 달에 저는 카리브해 크루즈를 가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그때가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상대적으로 좀 덜 덥기도 하고요. 항공 금액도 많이 저렴합니다. 항공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되는데 6에서 8월 달 사이에는 마이애미까지 한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9월, 11월에는 150만 원 정도 하고 12월에는 다시 20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2월에서 4월 달 사이에 카리브해 크루즈를 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크루즈를 탔을 경우에는 인사이드 캐빈이 한 95만 원에서 발코니 캐빈은 145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항공을 좀 포함했을 경우에 200만 원대에서 크루즈를 탈 수 있고요. 쌀 때 가면 발코니 캐빈은 약 한 250만 원 정도면은 7박 8일을 타실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가게 되면은 245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항공기도 올라가고 크루즈도 올라가기 때문에 1인당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카리브해는 그냥 2월에서 4월 사이에 좀 저렴할 때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호텔도 그때는 좀 싸요. 카리브해는 보통 어디서 출발하느냐? 보통 마이애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스탠다드 크루즈들은 보통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가 인사이드 객실이고요. 발코니 객실이 160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 35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럼 항공, 호텔, 이동교통편을 다 포함하면 250에서 450만 원 정도가 인사이드 객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0에서 600만 원 사이가 발코니 객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쌀 때 가면 300만 원, 비쌀 때 가면 6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렴할 때 가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럭셔리 선사로 가게 되면 카리브해 지역은 짧은 일정이 없어요. 보통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스탠다드한 크루즈들은 거기 7박 8일, 4박 5일 일정의 크루즈들이 있는데 럭셔리로 가면은 거기서 아예 남미 쪽으로 내려간다거나 파나마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동부 카리브해, 서부 카리브해, 중부 카리브 쪽 해가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부 카리브 쪽으로 가게 되면은 버진 아일랜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중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영국령인 케이맨이나
아니면 자메이카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서부 카리브해로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칸쿤, 뭐 코즈멜, 그리고 온두라스 뭐 이런 지역까지 다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서부 카리브해 크루즈가 한국 분들에게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으로 가면 좀 많은 섬을 돌면서 뭐 그런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이 타시기에 가장 유리한 아시아 크루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크루즈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중해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카리브해 크루즈가 가장 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거리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아시아 크루즈를 입문용으로 타기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거리 때문에 있어요. 아시아 크루즈는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크루즈가 출항하는 당일에 도착하는 비행기로 계획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일본 크루즈, 아니면 대만 크루즈, 홍콩 크루즈, 그렇게 3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지역들은 당일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 싱가포르까지 간다 그러면은 좀 하루 먼저 출발하시기를 원장해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싱가포르까지 밤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다 보니까 좀 그거를 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크루즈는 3박짜리도 있고 4박짜리도 있고 최근에 11박짜리 크루즈까지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시아 크루즈에서 좀 다른 점이라면 태풍이 오는 시즌에는 크루즈가 운항하지 않아요. 6월, 7월, 8월 달에는 일본 쪽으로 가는 크루즈는 당연히 없겠죠. 싱가포르 크루즈 같은 경우도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는 크루즈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크루즈는 잘만 하시면 항공 포함해서 100만 원에 타실 수 있는 일정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100만 원. 잘만 타면은 90만 원대에도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박짜리를 보면은 뭐 일본에서 대만 가는 일정 3박짜리인데 기항지가 없어요. 그러한 일정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항공 포함했을 때 100만 원 안 할 수도 있죠. 9박에서 11박 간다 하더라도 기항지 투어 금액을 빼고 나면 약 한 150만 원에서 230만 원이면은 크루즈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들보다는 훨씬 내려가죠.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도 뭐 100만 원대에서 150만 원, 뭐 많이 들어가봤자 귀향지 투어 포함해서 200만 원까지면은 정말 웬만한 크루즈는 다 타신다고 보면 되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디즈니 크루즈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크루즈 같은 경우 저가형에서 스탠다드 보통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안팎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즉 2026년도 1월달, 2월달 크루즈들을 지금 많이 예약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보시면은 보통 1인당 크루즈만 400에서 500달러, 뭐 많아봤자 한 700달러 정도까지 예약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4인 가족이 간다라 그랬을 때 2000달러 정도 내외가 되겠죠. 그런 크루즈도 계획하시고 경험해 보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항공 포함해봤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크루즈는 일반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과 좀 예약하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지상여행 같은 경우는 항공이 가장 쌀 때를 검색해서 그때를 예약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호텔과 현지 투어를 계획을 하잖아요. 크루즈는 크루즈를 먼저 예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크루즈 일정에 맞는 항공을 예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 먼저 가는 게 유리한지, 이틀 먼저 가는 게 유리한지, 3일 먼저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당일날 나오는 게 유리한지, 하루 뒤에 나오는 게 유리한지, 이게 항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검색하다 보면은 차라리 호텔 1박을 하고서 하루 늦게 나오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는 크루즈를 먼저 예약하고 항공과 호텔을 나중에 예약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지역별로 대략적인 크루즈 예산을 알려드렸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시는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내가 사이트에서 크루즈를 많이 검색을 해봐야 좀 눈에 익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은 많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눈에 좀 익다 보면은 아, 이때 내가 여행 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예약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